21, 21을 22만 하나 풀어볼게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22번을 풀어볼게. 22번도 문제가 되게 형태가 좋아서 이제 풀면은 좋은데 잠깐만. 자, 22번인데 22번이 이제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아요. 뭐가 있냐면은 얘가 이 A가 있고 이제 B가 있는데 얘가 이제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지 지금. 일정한 F가 작용하여서 A, B가 함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F, 그치? 그리고 얘가 등속도 운동하려면 R자임 0이고 얘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얘가 이제 같이 등속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작용해야 될 힘의 크기도 F라고 확인을 한 상태에서 그치? 얘가 그 등속도 운동하니까 자, 이렇게 되잖아? 그런 상태에서 A, B 실이 끊어졌지. 그럼 이제 이거 되게 많이 쓰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실이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얼마냐면은 F거든요. R자임 0 나오기 위해서. 그럼 이 실을 끊어버리면은 얘네들은 이 F가 없어지는 거잖아. 장력 F가 제거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 R자임이 그냥 F로 동일하게 출발하죠. 그냥. 이거 되게 많이 쓰는 스킬이에요. 실 끊어지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걔네들의 R자임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실이 끊어지는 순간 이 A, B 한 덩어리 물체는 두 물체로 분리되는데 그 두 물체의 R자임은 딱 장력에 걸려있던 힘만큼 R자임이 생기게 돼요.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결국에 R자임 F로 각각 이제 따로따로 운동을 시작을 하는 건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질량비를 물어봤어요. A와 B의 질량비. 근데 이제 우리가 F는 같다는 거 알았고 MA 쓸 건데 질량비를 찾아야 되니까 가속도 B만 알면 되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F는 일정하니까 둘이 같으니까. 자, 그래서 끊어지기 직전, 그러니까 끊어졌을 때 속도를 V라고 각각 놓는다면은 각각 V로 출발을 하겠죠. 같이 운동했었으니까. 근데 이 A가 S만큼 이동해서 정지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A는 S만큼 이동거리를 가지고 V로 출발해서 0이 됐지. 근데 B는 그동안 얼마를 움직이냐면은 4S를 움직인다고 했어. V로 출발해서 B가. 그래서 여기까지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시간이 같다는 거 알고 있죠. 시간이. 얘는 동일한 시간 동안 운동을 한단 말이야. 같은 시간 동안.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 B가 1대 4란 얘기는 평균 속도 B가 1대 4란 뜻이죠. 그래서 얘 평균 속도는 우리가 2분의 1 V로 계산할 수 있지. V에서 0으로 갔으니까. 그럼 얘 평균 속도 얼마 나올 거냐면 2V가 나와야 돼. 평균 속도는. 따라서 V로 출발해서 평균 속도 2V 되기 위해선 3V의 속도를 도착을 하겠지. 그래서 이제 같은 시간 동안 마찬가지야.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 델타 V를 우리가 얘는 얼마로 계산할 수 있어? 왜 이러지? 얘는 V만큼 변했죠. 델타 V가 V만큼 변했고 얘는 2V만큼 변했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 가속도의 B가 1대 2라는 걸 확인하지. 그러니까 A가 1, B가 2면은 질량 B는 2대 1이 나올 거죠. 그래서 A 질량이 2M, B 질량이 M이 돼서 답이 2분의 1이 될 거예요. A가 2, B가 1.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체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평균 속도, 우리가 앞서 했었던 속도와 가속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그 중에서 평균 속도를 좀 활용하면은 좀 간편하게 좀 풀리죠. 그래서 속도 가속도 문제들은 전부 다 평균 속도 또는 이제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루고 항상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요거를 체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섞여 있는 문제들이 등장을 계속 할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속도와 가속도만 가지고 이동거리 변이 뭐 속력, 속도, 가속도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운동 법칙, FMA 또는 뭐 이제 운동량, 충격량까지도 같이 나오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같이 이제 섞어서 이동거리도 구해야 되고 평균 속도도 구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위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문제도 우리가 그 이제 이동거리도 구해야 되고 뭐 장력도 구해야 되고 하니까 속도, 가속도의 개념을 좀 써주셔야 돼.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제도 이건 내가 지난 시간에 풀었었어야 되는데 안 풀었던 문제라서 같이 풀어주고, 자, 운동량, 충격량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마무리하고 역학조연이 들어갈게. 운동량, 충격량은 간단하게 정리할 거야. 왜냐면은 너희들이 아마 통합과학 때 이걸 자세하게 배웠어요. 통합과학 때 운동량, 충격량을 배웠고, 이걸 이제 좀 익숙한 개념이거든, 사실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 좀 빠르게 정리하고 우리가 문제 몇 개 푸는 문제에 대한 필요한 개념을 또 위주로 정리를 할게요. 일단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운동량, 충격량을 이렇게 시작을 좀 해볼게요. 운동법칙 2법칙이 F는 MA였죠. F는 MA. F는 MA인데 A라고 표현하는 개념은 사실 나중에 만들어진 개념이었고, 수학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었고, 원래는 이 표현 방법이 뭐였었냐면은 T분의 델타 P,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표현을 했었죠. F는 MA 대신에 원래.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미분형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델타 T라고만 쓸게요. 델타 P. 그리고 얘가 뭐냐면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을 시간 변화로 나눈 개념이잖아. 그치? 그래서 위에 거를 델타 P라고 했다고. 운동량이라고 했어요.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이 개념이 왜 만들어진 거냐면은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 힘은 시간 t초 동안 운동량이 얼마씩 변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동량을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요 시간을 이 F 쪽으로 넘겨버리면은 F 곱하기 델타 T는 델타 P가 되죠. 그러니까 M 델타 V가 되지. 풀었으면 M 곱하기 델타 V란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너희가 이걸 배웠었어. 그치? 운동량 변화량과 충격량. 저 왼쪽에 있는 항을 우리는 F 곱하기 델타 T에서 충격량 I라고 하고요. 얘는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운동량의 변화량. 그냥 운동량이랑 다른 개념이지. 자, 운동량이라는 거는 얘는 벡터 물리량이죠. 원래는 화살표 표시해서 방향을 고려해줘야 돼. 그러니까 운동량은 속도에 대한 개념이고요.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구분되니까 운동량도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을 해줘야 되고, 당연히 충격량도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물리량이죠. I는 힘 곱하기 시간 t 델타 t인데 얘는 마찬가지로 방향이 포함되어 있어요. 힘이니까 힘에 대해서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관계식은 저게 다잖아 사실. 그치? FT는 M 델타 V. 이게 관계식은 다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 안 해도 너희들이 이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봐봐. 이게 2법칙이 이 식이었고 3법칙은 뭐였냐면은 작용반작용이라고 해서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가 둘이 충돌을 했어. 그러면 A가 B를 오른쪽으로 밀지. 그 힘의 크기는 플러스 F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작용반작용 관계가 뭐냐면은 A가 B를 밀면 B도 A를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F만큼 밀 거거든. 크기는 같고요. 방향은 반대예요, 둘이. 그리고 항상 동시에 작용해. 힘이라는 거는 무조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A가 B를 가한 힘인 델타 T를 곱하고 B가 A를 가한 힘의 크기 곱하기 시간 델타 T를 하면은 결국 두 물체가 주고받은 충격량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치? 충격량이 같아야 돼. 그럼 충격량이 같으면 무조건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얘는 델타 P도 같다라고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두 물체가 충돌하면은 반드시 둘이 주고받은 충격량 같고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거 옛날에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예를 들어서 4m/s의 속력으로 가는데 질량이 예를 들어 3kg짜리 물체가 있고 얘가 예를 들어서 1m 정지할까 이런 거냐? 질량이 3kg짜리 물체가 정지했다고 가져갈게요. 4라고 할게요. 4 질량이 4kg짜리 물체가 가만히 정지해 있다고 할게. 그럼 얘가 A고 얘가 B면은 A, B가 둘이 충돌을 해서 충돌 후 예를 들어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예를 들어서 2m/s로 간다고 해봅시다. 얘가 충돌한 다음에 충돌 이후죠.
그러면은 B는 속력이 얼마가 되냐? B 질량 4인데 얘 속력 얼마니? 1m/s죠. 맞니?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 A와 B가 주고받으면서 변화된 운동량의 변화. 자 A는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였냐면은 질량 2의 속도가 4였으니까 운동량이 플러스 8입니다. 그지? 운동량 표시할 때 방향 반드시 표시해줘야 되고 운동량이 플러스 8이었는데 얘가 나중에 플러스 4로 운동량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실제로 변화된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4가 되지. 마이너스 4만큼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겼어 지금 A는. 그럼 얘는 얼마 변해야 돼? 플러스 4만큼 변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B는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거든. 근데 얘가 플러스 4만큼 증가해야 되니까 나중 운동량이 플러스 4가 돼야 되고 그럼 얘가 질량이 4니까 속도는 오른쪽으로 1m/s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두 물체가 충돌을 하게 되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같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더 있는데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들어봤을 거야 아마.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지. 운동량 보존 법칙은 뭐냐면은 처음에 운동량의 합과 나중에 운동량의 합은 반드시 같아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자, 다시 처음에 운동량 합과 나중에 운동량의 합은 반드시 같다. 단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거든. 외력?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야.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충돌할 때. A가 B를 밀고 B가 A를 미는 이런 식의 그냥 두 물체끼리만 충돌을 할 때는 운동량이 보존이 되고요. 항상 어떤 충돌이든 간에 무조건 보존돼. 외력이 없으면. 그리고 얘가 충돌을 몇 번을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충돌을 여러 번 해도 운동량은 항상 보존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 운동량 합과 나중에 운동량의 합은 반드시 같아야 돼. 이거는 진짜 많이 쓰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얘가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냐면 합이 얘가 처음에 플러스 8이었고 얘가 0이었으니까 운동량 합은 8이거든. 나중에 운동량 합도 얼마 나와야 되면 플러스 4에다 플러스 4 해가지고 8이 똑같이 나와. 그죠? 운동량 무조건 보존됩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간단한 유도 과정을 좀 한번 해볼게. 자, 이게 이렇게 유도가 돼요. 자, MA라는 질량을 가진 녀석이 VA라는 속도로 가고 있어. 그리고 MB라는 질량을 가진 놈이 VB라는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각각 두 물체가 이제 A가 따라간다고 칠게요. 속도가 VA가 더 빨라가지고 A가 B를 따라가서 충돌을 했어. 그럼 충돌 후 A는 속도가 VA 프라임이 됐어요. 그와 동시에 B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얘는 MB의 VB 프라임 이렇게 이제 간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두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량 변화량은 항상 같아야 돼. 그지?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를 써볼게. A의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 그러면은 표시하면은 자 MAVA 프라임이 나중 운동량이고 처음 운동량이 MAVA거든요. 이게 A의 운동량 변화량이고 B의 운동량 변화량 마찬가지로 MBVB의 프라임. 이 B의 운동량 변화량이지. 다시 자 MBVB 프라임 마이너스 MBVB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지금 B의 운동량 변화량. 근데 둘이 같아야 돼. 근데 어떻게 같아야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붙어서 같아야 돼요. 그죠? 둘이 충돌하면서 B가 얻은 충격량은 플러스 FT고 A가 얻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FT야. 둘이 충돌하면서 무조건 A는 B를 오른쪽으로 밀 수밖에 없고 B는 A를 왼쪽으로 밀 거거든. 그럼 A가 얻은 충격량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그래서 이걸 풀어놓고 자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플러스지. MAVA 그리고 얘 마이너스 이걸 넘겨올게요 이쪽으로. 그럼 플러스 MB의 VB. 자, 이게 처음 운동량의 합입니다. 그치? 얘네들의 처음의 운동량의 합. 그리고 나중 운동량. 자, 이거는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넘길게요. 그러면은 MAVA 프라임. 플러스 얘는 원래 MBVB.
B 프라임 이렇게 되지. 그럼 나중 운동량 합이잖아. 결과적으로 처음에 운동량의 합과 나중에 운동량의 합은 모든 충돌 과정에서 외력 제외한 충돌이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끼리만 주고받는 충돌에서는 항상 보존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를. 됐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많이 쓰게 되고, 사실 요걸 우리가 각각 변화량을 따져가지고 변화량 가지고 이제 구하는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를 더 많이 쓸 것이고, 그거보다 더 빠르게 보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자, 얘가 FT가 이게 이제 델타 P인데, 델타 P가 이제 M 델타 V잖아. 둘이 주고받은 충격량은 무조건 같죠, 항상. 얘는 항상 같아. 그럼 결국에는 요건데, 질량의 B랑 속도 변화의 B는 항상 반비례하죠. 그러면은 얘가 질량이 1대2면은 속도 변화 B 무조건 2대1 나올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얼마 변했냐면은 2 변했어. 마이너스 2 변했지. 얘가 속도를 마이너스 2만큼 변하면 얘는 얼마 변해야 돼? 무조건 플러스 1만큼 변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요건 눈으로 바로바로 보고 쓸 거라고, 이제. 자, 질량의 B와 속도 변화의 B는 항상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충돌 과정에서 질량의 B가 1대2라면은 속도 변화 B는 2대1이 나올 거야. 그럼 부호는 다르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바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됐죠. 그리고 이제 조금 뒤로 넘어가서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 자, 우리 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할게. 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지금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했던 거야.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이 같다 라는 개념이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충돌의 종류인데, 요거는, 자,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좀 몇 개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이게 사실 교육과정의 내용은 아니긴 한데, 문제 풀이 할 때 필요하니까 쓰는 거거든. 자, 보시면은 이제 요런 충돌은 무조건, 이런 충돌이라는 거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충돌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상대 속도가 정의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 물체 간의 그 상대적 속도가 반드시 표현이 되거든. 충돌 전후로.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 속도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냐면은 반발계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이 반발계수가 사실 물원 개념 교육과정은 아닌데, 좀 몇 가지 케이스만 정하면 되니까 요거를 이용을 할 건데, 반발계수는 2라고 정의하고요. 말 그대로 물체가 충돌했을 때 반발하는 정도예요. 반발하는 정도. 자, 예를 들면은 반발계수는 정의 자체가 충돌 전 상대 속도 분의 충돌 후 상대 속도로 정의하거든. 충돌 전 상대 속도분의 충돌 후 상대 속도. 절대값 씌우면 돼요. 그냥 뭐 식을 쓰지 않고 그냥 상대 속도의 B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봐봐. 반발 개수가 0인 충돌이 있어. 반발 개수가 0이란 얘기는요, 충돌 전의 상대 속도는 있대. 충돌 후의 상대 속도가 없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떤 케이스냐면은, 충돌 과정에서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돼서 융합되는 케이스야. 충돌 후 한 덩어리. 되게 많이 나온 케이스야.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식의 충돌이 간혹가다 등장을 하거든. 충돌 후 융합되는 케이스. 한 덩어리가 돼. 같이 움직여.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되면은 반발 개수가 0이죠. 충돌 후 상대 속도가 0이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속도가 6m/s. 인데 질량이 6kg짜리가 예를 들어서 2m/s로 가고 있어요. 됐죠? 그러면은 얘가 충돌 후, 예를 들어서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충돌 후 속도가 3m/s 됐다고 할게요. 이게 맞나 이러면? 잠깐만. 12. 그러면은 충돌 후 6kg짜리 물체는 속도가 얼마 나와야 돼? 1? 얘 처음에 운동량 보존 써주시면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지? 플러스 10이지. 얘도 플러스 12거든. 그지? 그러니까 합쳐서 얼마? 24지. 근데 얘가 운동량이 얼마야? 충돌로? 플러스 6이지. 그러면 얘는 운동량이 얼마 나와야 돼? 18이 나와야 되잖아. 플러스 18인데 질량이 6이니까 속도 얼마? 3. 그러니까 얘는 한 덩어리로 묶여가지고 같이 운동하는 거야. 속도 똑같이 3이죠. 이렇게 돼야지 운동량 보존되잖아.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은 속력으로 움직여. 그러면 상대 속도가 3, 3이니까 똑같으니까 상대 속도 0이고 반발 개수 0이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얘는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운동량 보존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EK는 무조건 손실돼요. 운동에너지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EK 이제 어느 정도 개념 알고 있죠.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 무조건 손실돼. 됐죠? 운동에너지는 우리가 EK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거든. 근데 운동에너지 자체가 계산해 보시면은 손실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조금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잖아? 그러면은 뭐 높아지지 않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질량, 속도, 즉 운동량 얘랑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질량, 속도로 표현되는 값이거든? 물리량이거든? 근데 얘도 똑같아요.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 얘는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한다는 나누기 2한 값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문제들 보면은 질량을 주고 속도를 줘. 그럼 얘를 운동에너지를 쓸 때가 있고 운동량을 갖다 표현할 때가 있다고. 그죠? 이 두 가지를 뭘 쓸지를 결정하고 문제를 풀 때가 좀 있어요. 어느 정도. 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써야지 문제가 풀릴 때가 있다고. 그래서 운동량이랑 운동에너지는 좀 많이 엮여서 같이 나오는 주제들이고요. 이거에 대한 구분은 나중에 에너지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고 나서 설명을 해줄 건데 어쨌거나 운동에너지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 식이 있고 이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EK가 손실된다는 거. 무조건 둘이 운동에너지 합치면 손실된다는 거. 이거는 두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 값을 계산해 보면은 얘가 2분의 1 mv제곱 써보시면은 2분의 1, 2의 속력이 6의 제곱이니까 36이지. 자, 얘는 36줄에 날아가고요. 얘는 2분의 1, 6의 4잖아. 그러면 얘는 합쳐서 12줄이 돼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합은 48줄이지. 두 물체에. 반면에 충돌 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이 8으로 바뀌었죠. 한 덩어리 됐으니까.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 그래서 얼마지? 36줄이 되죠. 얘는 36이 돼요. 아, 운동 에너지 손실됐구나. 12만큼 손실이 됐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자, 두 번째는요. 반발 개수가 1인 충돌이 있습니다. 자, 반발 개수가 1이라는 얘기는 충돌 전 상대 속도랑 충돌 후 상대 속도가 서로 같은 값이야. 자, 그러면 얘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속도가 4m/s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질량이 6kg짜리 물체가 2m/s로 가고 있어. 그리고요, 충돌 후 질량 2kg짜리 물체가 속도가 1m/s가 되는 거지. 됐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 속도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지? 이건 이렇게 해볼까? 질량이 2짜리가 있고 6짜리가 있잖아.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니? 1대 3이죠. 속도 반합이 몇 대 몇 나와야 돼? 3대 1. 그럼 얘 속도 얼마 변했지? 마이너스 3 변했지. 이게 속도 변화야. 그럼 얘는 얼마 변해야 돼? 플러스 1 변해야 돼. 그럼 얘 속도가 얼마 나왔냐면은 3m/s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맞나 한번 확인해 보자. 운동량 보존으로 다시 써볼게. 얘 운동량 8이었고 얘는 얼마냐면 6이 12였지. 합쳐서 20이었습니다. 나중 운동량이 얼마냐면 2지. 얘가 3이 나와야지 운동량 18이 나와서 똑같이 20이 나오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지. 운동량 보존 써도 되고 바로 질량비 속도 반합이 왔다 써도 되고 이건 우리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도가 3m/s라는 걸 구했어. 자, 얘는
반발 개수가 1이잖아. 무조건 얘는 운동량 보존 당연히 돼야 되고요. 플러스 2K도 항상 보존돼. 요 케이스는. 상대 속도가 뭐야 돼? 같아야 돼. 상대 속도 얼만데? 2잖아. 얘 상대 속도는요? 똑같이 2죠. 그치? 충돌 전에는 가까워지는 상대 속도, 충돌 후는 멀어지는 상대 속도인데 어쨌거나 2로 갔잖아? 그럼 2K 보존돼요, 무조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요런 케이스가 있어. 자, 됐죠? 그래서 봐봐. 에너지 보존 써볼게요. 여기 운동에너지 얼마냐면은 2분의 1 질량이 2, 속력이 4의 제곱 16이지. 그럼 얘는 16줄이야. 처음에 16이고 얘는 2분의 1 6에 2의 제곱 4잖아. 그래서 얘는 12. 그지? 운동에너지 합은 28이었어요. 얘도 보니까 2분의 1 2의 1 제곱 1이지. 얘는 2분의 1에 6에 9 27이죠. 그러니까 27대 얘는 1 보존되지. 똑같이 28로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 얘는 아까 16에 10이었어. 28. 얘는 1에 27에서 28. 이런 식의 충돌이 있습니다. 이거 꼭 물어볼 수도 있어요.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되냐 안 되냐.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안 되는 케이스는 상대의 속도만 같을 때. 이 반발 개수. 그래서 사실 이거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빠르게 편하게 풀리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으니까 개념적으로 체크는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얘는 그러니까 좀 어려우면은 이제 사실 반발 개수라는 개념 몰라도 되고 충돌에서는 상대 속도를 좀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수도할 때도 뭐 했었냐면 우리 1번 문제도 마찬가지였잖아. 아까 1번 문제가 그 테스트에서 상대 속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였어. 상대 속도 뭐 몇 부 이제로 나와가지고 하는 거잖아.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을 이제 뭐 저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좀 중요하니까 같이 좀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 속도 개념을 되게 많이 쓰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그 충돌 후 한 덩어리 되는 케이스. 이거 특히 특별한 케이스죠. 요거 충돌 후 융합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얘는 충돌 후 상대 속도 같은 케이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얘를 완전 탄성 충돌이라 그래.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고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완전 비탄성이라 그래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완전 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충돌은 전부 다 반발 개수가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는 그냥 충돌이야. 일반적인. 무조건 에너지 손실돼요. 자, 일반적인 충돌은 얘 제외하고는 항상 에너지는 손실돼. 운동 에너지 무조건 손실돼요. 운동량 보존 무조건 성립하고. 자, 됐죠? 운동량 보존이 안 되는 케이스가 딱 하나 있어. 운동량 보존 안 되는 케이스는 그 외력 작용할 때. 너네 대표적으로 이게 사실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도 잘못 나오는 게 되게 많은데 이거는 운동량 보존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바닥에 떨어져서 올라가는 충돌. 이런 거는 운동량 보존 안 돼. 운동량 보존이 항상 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얘가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닿고 이 물체가 바닥에 닿는 순간 물체는 바닥에 힘을 주고 바닥은 물체에게 힘을 주면서 서로 작용반작용 관계 맞지? FT 해가지고 운동량 그 둘이 충돌하거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얘네한테는. 지금 충돌할 때 뭐가 있냐면은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 있어. 그럼 중력이 여기에 추가로 들어간 거 아니야 얘한테는. 얘가 만약에 T초 동안 충돌을 하잖아?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저 FT가 같다는 걸 가지고 쓰는데 중력도 T초 동안 여기다 충격을 주거든. 이쪽으로. 그러니까 얘는 운동량 보존 안 돼요. 정확하게. 이거는 그 일반적인 시중에 있는 책들도 얘가 운동량 보존 된다고 설명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 근데 이제 원래는 안 되는 거라서 이거는 지금 외력 작용하는 충돌입니다. 외력이라는 건 이제 여기서는 중력이 되는 거죠. 얘네들끼리 주고받은 힘이 아니라 추가적인 중력이 작용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운동량 보존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분열 케이스죠. 분열. 융합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제 분열.
자, 분열은 뭐 질량이 6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얘가 갑자기 어느 순간 쪼개져 가지고 이쪽으로 튀어나가고 이쪽으로 튀어나가요. 됐지? 근데 튀어나갈 때 질량의 비가 4kg 대 2kg라고 합시다. 질량 6짜리가 쪼개졌는데 쟤는 4로 튀어나가고 얘는 2로 튀어나갔어. 근데 얘 속도가 1m/s래요. 왼쪽으로 튀어나간 녀석의 속도. 그럼 오른쪽으로 튀어나간 속도는 2m/s가 되죠.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즉, 한 덩어리가 분열이 되면은 운동량이 뭐로 출발하면 0으로 출발하는 거야. 됐죠? 가만히 멈춰있던 녀석이 한 덩어리로 쪼개져 나갔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당연한 얘기야. 질량의 비 2대1이지 속도 변압이 1대2예요. 0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근데 이게 이렇게 가도 돼. 이게 아니라 봐봐. 예를 들면 질량이 6짜리가 속도가 2m/s로 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얘는 정지였었거든. 얘는 정지였었던 거고 얘는 질량 6짜리가 2m/s로 가다가 분열된 거야. 똑같이 분열했다고 쳐볼게. 얘가 똑같이 쪼개져가지고 이쪽으로 4kg짜리가 날아가고요. 이쪽으로는 2kg짜리가 덩어리가 돼서 날아간다고 쳐볼게. 얘 갈라져가지고. 됐죠? 근데 얘 속도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였대요. 됐지? 마이너스 2. 그럼 얘 속도 얼마 나와야 돼? 얘 속도? 두 가지 다 해볼게. 운동량 보존 써봅시다. 운동량 보존. 자, 운동량 보존 쓰면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였냐면 12였지. 이거 보존돼야겠죠? 나중 운동량 얼마니? 마이너스 8. 그럼 얘 얼마 나와야 돼? 20 나와야겠지. 그지? 얘가 처음에 운동량이 6이 12로 가고 있었는데 쪼개져서 얘가 질량 4짜리 마이너스 2로 날아가요. 그럼 마이너스 8이지 운동량이. 그러면 얘는 20이 나와야지 플러스 12가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어, 20이 아닌가? 12. 운동량 12. 얘는 마이너스 8. 그럼 얘는 플러스 20. 그리고 운동량 10이 나오잖아. 그지? 그리고 얘는 그러면 속도가 얼마나 나오냐면 10m/s가 나오겠네. 2kg짜리니까. 자, 속도 변화로 해봅시다. 4kg짜리랑 2kg짜리니까 질량비 2대1이고 속도 변압이 1대2 나오지. 얘 속도 얼마 변했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2로 변했으니까 마이너스 4 변했지. 그럼 얘는 플러스 8 변해야 돼. 그래서 2가 10으로 가죠. 플러스 8 증가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게 충돌 후, 그래서 분열을 해서 하는 케이스. 자, 됐죠? 이렇게 일단 정리를 먼저 해놓고 좀 지웠다가 앞에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하고 문제 풀기 시작할게요. 자, 여기부터 지워야겠다. 자, 됐죠? 그리고 거기를 펴보세요. 37페이지. (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자, 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거야. 그 F는 델타 T분의 델타 P. 요게 이제 우리가 그 힘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는 게 좋아. 자, 이걸 이제 편하게 MA라고도 쓰고요. 그치? 이렇게 쓰는데, 자, 문제에서 충격량이나 뭐는 어떤 이런 충돌에 관련된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힘을 많이 물어봐요. 힘. 이 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평균 힘이라고 표현해. 평균 힘. 왜냐하면 두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힘은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질 수 없어서 그냥 평균적인 힘이라고 한다. 그럼 평균이면 어떻게 구하냐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게 평균 힘이야.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얘는 알짜 힘이에요. 당연한 얘기인데 MA가 붙잖아. MA는 알짜 힘이죠, 무조건. 그래서 여기 앞에 시그마라는 기호를 붙여서 알짜 힘 개념으로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요 우리가 충격량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알짜 힘을 계산해야 돼. 반드시. 얘 물체가 받은 힘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이 조금 중요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이런 거에서 실수를 많이 하죠. 알짜 힘인 거 체크 못해서 그냥 힘 계산하거나. 그러면서 숫자 값이 달라지고 틀리죠. 문제는 풀되. 이런 실수를 하지 말고 평균 힘이면서 알짜 힘이라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그래프가 나와. 이제 이게 알짜 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는데 첫 번째 그래프는 운동량 시간 그래프 이거죠. 자, 여기서는 보통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은 T분의 P죠. 기울기가. 그러니까 평균 힘, 알짜 힘, F를 얘기합니다. 얘는 이 기울기는 자체는 F를 얘기한다는 거. 요 그래프 그대로 그린 거죠. T분의 P. 요게 그래프가 하나 있고 또 다른 그래프는 뭐냐면은 힘 시간 그래프죠. 힘 시간 그래프. 그래서 얘는 그래프 꼴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FT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뭐냐면은 또 충격량이 되죠. 얘는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이게 밑넓이가. 자, 그래서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힘이다 라는 거 하나랑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충격량이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자,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질량이 2kg짜리 물체에게 예를 들어서 8N의 힘을 줘가지고 내가 얘를 2초 동안 가속을 시켰다고 해볼게요. 2초 동안. 우리가 이걸 구하는 방법이 뭐 2초 동안, 2초 후 동안 얘가 이동하는 거리 구할 수 있겠지. 충격량도 구할 수 있고 운동량 변화량도 구할 수 있고 가속도 구할 수 있고 간거리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죠. 이거는 지금. 그럼 얘를 보면은 자 이거 그래프를 그려볼게. 뭐 값은 일단 F는 MA 써가지고 가속도는 4예요. 일단 4m/s 제곱. 가속도가 4니까 2초 후 속도는 얼마가 될 거냐면 8m/s가 될 것이고, 그지? 그럼 평균 속도가 0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0m/s니까 0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4m/s고 2초를 갔기 때문에 8m를 이동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이동한 거리가 8m가 돼. 이거에 대해서 뭘 그릴 거냐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속도 시간 그래프. 정지 출발 2초 동안 속도가 8까지 빨라지고 이동한 거리 밑넓이는 8m가 되고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은 4가 되죠. 2분의 8 가속도 4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렸어. 이렇게 가속도 시간 그래프도 그려볼게. AT 그래프. 그럼 얘는 가속도가 4로 2초 동안 가니까 속도 변화량이 얼마냐면 8 변하죠. 8m/s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그린 거는 속도 시간 그래프랑 가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는 지금 보시면은 이 운동량 시간 그래프랑 힘 시간 그래프가 완전히 동일해요. 그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자, 이 속도에다가 질량 곱하면 뭐 되니? 운동량 되죠. 자, 질량은 스칼라야. 그지? 질량은 스칼라이기 때문에 스칼라는 그 벡터의 방향이나 그 그래프의 개형을 바꿀 수는 없죠. 단순하게 크기만 바꾸거든, 스칼라는. 그러니까 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뭐가 되냐면 운동량이 되면서 얘 질량 2kg잖아. 여기다 2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16이 되지. 그러면서 얘는 운동량 시간 그래프로 바뀌어요. 기울기도 얼마가 돼? 8이 되죠. 자, 운동량은 16이죠. 2초 뒤에. 그 다음에 기울기는 힘이었으니까 8N 나오지. 이렇게 바뀐다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M을 곱해버리면은 MA, 즉 힘 그래프가 되지. 힘 그래프가 되면서 얘는 질량 곱했으니까 8 되고 8N으로 힘 줬으니까 2초 동안 얘도 2 곱해져가지고 16 운동량 변화가 생기지. 이렇게. 그래서 요 속도 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꼴은 요 운동량 시간과 힘 시간 그래프랑 완전히 동일한 꼴인데 질량으로
나누냐 곱하냐의 차이예요. 됐죠? 그러니까 가장 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질량 나왔잖아. mv거든. 얘를 m으로 나눠버려서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꾼 다음에 그대로 민넓이 읽어가지고 이동거리 구해버려. 이런 것들.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힘 시간 그래프, 그다음에 이런 그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 대한 해석 나오는 거고. 자, 너희들이 이거는 할 줄 알잖아. 그 달걀 떨어졌을 때, 시멘트랑 방석 떨어졌을 때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접촉 시간 길수록 뭐 힘의 크기 작아져요. 요거는 우리가 다 너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마찬가지야. 에어백이라든지 대포의 포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정리만 해놓으시고요. 일단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문제 풀이 마저 할게요. 자, 그 4번은 어떤 문제냐면은 이제 그래프 문제니까 이게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가속도였고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힘이니까 이제 A분의 B 이게 이제 질량이냐라고 물어봤던 거 있잖아. 요거는 맞는 보기가 되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5번이 작년도 수능 문제예요. 5번이 작년도 수능 문제인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자, 평균 힘 물어봤으면 평균 힘은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운동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됐고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냐면은 6에서 2로 마이너스 2로 바뀌었기 때문에 8만큼 변하죠. 운동량이 8만큼 변하고 0.2초 동안 변하기 때문에 얘는 40뉴턴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6번을 볼게. 6번이 질량이 지금 A가 B의 2배이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A는 질량을 EM으로 놓으시면 되겠고 B는 질량을 M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놓으면 되고 자 여기 뭘 줬냐면 초기 가속도를 줬지. A의 속력을 줬죠. 위치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A의 속력은 처음에 얼마였냐면은 2초 동안 4m 가죠. 얘는 2m/s네. 얘는 2m/s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B는 2초 동안 1이니까 2분의 1이죠. 속도가 2분의 1m/s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8배이다. 맞죠? 지금 4대 2분의 1이니까. 그리고 충돌한 다음에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이 운동하죠.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 똑같은 속도가 얼마냐면은 2초 동안 3을 가지. 2분의 3m/s야.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3m이고요. 얘가 2분의 3m/s가 돼가지고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된다. 그러면은 자 A의 속도 변화량. A는 질량이 B보다 2배 더 크기 때문에 그 A의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2분의 1m/s만큼 변한 거고 B는 당연히 플러스 1m/s만큼 변해서 2분의 3이 된 거잖아. 속도 변화는 1대 2가 되죠. 질량 B 2대 1이니까. 이거는 문제 사실 저거 없어도 그냥 단순하게 질량이 2대 1이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보기죠. 그냥 디귿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 뒤에 이후 상황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겠네. 충돌 전후로 당연히 그 둘이 주고받은 충돌량 크기 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충돌하는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다. 맞죠? 속도 변화량. 질량이 2분의 1이니까.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서 8번이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문제죠. 이게. 자, 8번 같이 볼게. 그 A가 M짜리고 B가 2M짜리인데 거기 보시면은 운동량 시간 그래프를 줬어요. 거기서 기울기는 힘입니다. 힘 기울기. 자, 0에서 T1까지 공유받은 충격량은 A가 B보다 크다. 0에서 T1까지는 A가 더 크죠. 운동량이 더 크니까. 변화량이 더 크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았어요. 자, T2일 때 공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T2일 때 공의 속력은 자, 질량이 A가 M이고 B가 2M인데 운동량이 P로 같지. 그러면 속력은 A가 2배 더 커야 되겠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0에서 T1까지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T1까지 평균 힘의 크기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되니까 틀렸죠. A가 더 크죠. 평균 힘의 크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A는 운동량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A는
T1이라는 시간 동안 운동량 P가 변한 거고 B는요 T2라는 시간 동안 운동량 P가 변한 거야. 당연히 T1이 크기 때문에 T1이 작기 때문에 평균 힘은 A가 더 커야겠어. 아니면 그래프 기울기 바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자 9번 10번 이거 다 풀 건데요 지금 자 9번은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동전 B를 향해 손가락으로 동전 A를 튕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B는 A와 충돌한 후 정지해 있던 C랑 충돌을 하죠. 연달아 충돌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A, B, C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A, B의 충돌 시간 2t, 그 다음에 B, C의 충돌 시간 t초, 그리고 B의 질량은 C의 2배이다라고 줬지. 자, 이걸 좀 볼게요. 그래프 해석을 좀 해봐. A, B, C가 있고요. 처음에 둘 다 B와 C는 정지해 있었는데 A는 운동량 2p제로 가지고 오고 있지.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붙여놓을게요 일단. 자, 이런 식으로 옵니다 지금 A가. 근데 B랑 C가 A랑 B랑 충돌을 해가지고 A가 운동량이 얼마로 바뀌었냐면은 마이너스 P0로 바뀌었어. 그러면 B는 플러스 3P0가 돼요. 그래서 얘네 C는 0이니까 어차피 합치면 당연히 운동량이 플러스 2P0 플러스 2P0 보존되죠. A, B, C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은 보존될 거야 지금. 됐지? A, B의 충돌 후 상황입니다 지금. A는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이 마이너스 3P만큼 변했고요. B는 플러스 3P만큼 변했어. 자, 그 이후에 B와 C가 충돌하는데 그 그래프를 보니까 C는 운동량이 2P0로 증가했지. 그와 동시에 B는 플러스 P0로 증가했어요. 플러스 둘 다. 이렇게 됐거든 지금. 그치? 그리고 운동량 당연히 보존되죠. 플러스 2P0 나와야 돼. 왜냐면 A가 마이너스 P0로 계속 갈 거거든 지금. 그래서 합쳐가지고 플러스 2P0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운동량은 계속 보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보기에서 A는 B와 충돌 후,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는 말이죠. B가 C와 충돌한 후 C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배이다. B, C가 충돌한 후 운동량을 보니까 운동량은 1대2인데 질량의 B가 B의 질량이 C보다 2배라고 했으니까 얘가 2m이고 얘가 m이라고 논다면은 얘는요 곱하기 속도랑 같은 거니까 얘 속도를 V라고 하면은 얘는 속도가 4V가 되어야겠네. 그래야지 운동량이 1대2가 나옵니다. 틀렸지? 자, B가 받은 평균힘의 크기. 평균힘 물어봤잖아. 평균힘은 AP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이 얼마 변했냐면은 플러스 3P0로 변했죠. B는 운동량이 여기 0에서 3P0. 근데 걸린 시간이 2T 걸렸어. 이게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BC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얘는 얼마 변했냐면은 마이너스 2P0로 변했죠. 플러스 3P에서 플러스 P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걸린 시간은 T초 걸렸어요. 이거 비교하는 거지. 이게 평균힘의 크기입니다. 운동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야. 자, 그래서 틀렸죠. 결과적으로 해도 A와 C 충돌한 동안이 C와 충돌한 동안 크다가 틀렸죠. 2분의 3이니까. 자,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10번도 대표 유형 문제죠. 자, 이거 내가 아까 예를 들었던 숫자거든. 이거는 질량 2kg 4m/s에 질량 6kg 2m/s 인데 충돌 후 A가 오른쪽으로 1m/s. 얘는 여기서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완전 탄성 충돌을 하는 거고, 이렇게 완전 탄성 충돌을 하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가 보존돼요. 그지? 아까 예를 들어 설명했던 이 숫자거든. 이거는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되고요. 자, S6 뉴턴세크다. 이 얼마 변했냐면은 2kg 4m/s가 2kg 1m/s로 바뀌었기 때문에 속도 마이너스 3 변했지? 그러면은 6만큼 변한 거 맞고, 충돌 후 B의 속력은 4가 아니라 4가 아니라 얼마죠? 3이죠. 3. 디귿은 당연히 맞았고, 충돌 과정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다. 됐지?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다 이제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문제들이고요. 2017 수능인 11번과 12번 조금 옛날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거든. 자, 11번은요. 11번은
보시면은 이게 운동 법칙이랑 이어져 있어. 그냥 운동 법칙 문제인데 거꾸로 했다. B가 B A 2kg. 자, 문제에서 밑줄 하나 쳐놓을 게 뭐냐면 조건상에서 얘들아 그 끊어지기 전과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실이 끊어지기 전과 후가 같다 라고 했어요. 둘이 처음에 한 덩어리 돼서 같이 운동하잖아. 두 물체가 한 덩어리 같이 운동하면서 이쪽으로 F라는 힘을 받고 있어. 분명히 B의 빗면 방향으로는 아래쪽으로 스몰 f라는 힘의 크기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쪽을 이제 플러스라고 잡아주면은 이쪽을 작용하고 있겠죠. 그 상황에서 그래프를 읽어보시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있어. 속도가 5에서 15까지 쭉 증가하다가 2초 때까지 다시 이렇게 감소는 아니겠지. 증가죠. 이렇게 증가해서 4초까지. 근데 이게 얼마냐면 35죠. 여기 35.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데 좀 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처음에 뭘 읽을 수 있어? 가속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2초 동안 속도가 10변했으니까 가속도는 플러스 5예요. 그지? 그러면 두 물체가 함께 일체 운동하여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F 마이너스 스몰 f는 두 물체의 질량 A 플러스 E, A의 질량 A라고 놨어요. 그냥 가속도는 5. 이렇게 방정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안 세워도 되는데 일단 세워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나서 실이 끊어지죠. 실이 끊어지기 전과 실이 끊어진 후를 나눠주면은 이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얘는 마이너스 F밖에 안 남죠. B는. 자, B는 마이너스 F 하나 남아가지고 질량 2kg짜리가 자, 가속도 크기 똑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가속도 마이너스 5겠네. 그지? 처음에 가속도 플러스 5였으니까 나중에 마이너스 5겠고 그래서 이제 B가 사실 이렇게 움직이죠. B는 이제 마이너스 5로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렇게 갈 거라는 건 예상이 되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5가 나올 것이다. 자, 근데 A는 끊어진 이후에 얘가 가속도가 얼마냐면은 2초 동안 20이니까 10이지. F라는 힘 받아가지고 A라는 녀석이 10이라는 가속도로 가요. F는 10. A.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10A 집어넣고 여기는 얘가 10이잖아. 10 집어넣고 그러니까 저 힘의 크기가 10N이었던 거죠. 저 아래쪽으로 가야 될 힘의 크기가 그러면 A가 계산하시면 4kg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자, 기억보기 맞습니다. A의 질량은 4kg 맞죠? 1초일 때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10N이다. 1초일 때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자, B는 10 맞지? 그냥 뭐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질량이 2kg인데 가속도가 5니까요. 무조건 알짜힘은 10N 맞지? 만약에 장력을 물어봤다면 장력은 20이 되겠네. 그지? 얘가 지금 아래쪽으로 10 가고 알짜힘 10이니까 위로 20 가야 돼요. 장력은. 자, 3초일 때 B의 운동량 크기는 3초일 때 B는요 속도가 얼마냐면 이거 마이너스 5거든? 3초일 때는요 속도가 중간값인 10을 가지겠지. 그래서 얘가 10m/s를 가지니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해서 20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2번 중요합니다. 12번은 잘 보시면은 문제 읽어보시고 자, 질량이 4m짜리가 5cm/s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질량이
B가 M짜리의 질량을 가진 애가 B가 여기 서 있죠. 그리고 나서 1초 뒤에 충돌을 하거든. 여기서 둘이 충돌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A는 힘을 왼쪽으로 받을 거고 B는 힘을 오른쪽으로 받아서 운동을 하는데 이 처음에 5cm/s였던 A가 속도가 얼마로 바뀌냐면은 3cm/s로 바뀌죠. 맞지? 3 맞나? 맞네요. 3cm/s로 바뀌어 속도가. 그러면 B는 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이게 질량비 써볼게요. 질량이 지금 1대4거든. 4대1이거든. 속도가 여기서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2번 했어. 마이너스 2cm/s.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플러스 8cm/s 가야겠지. 4배만큼 변할 거니까. 질량의 비가 4대1이면은 속도 변화비는 1대4가 나올 거거든. 그럼 얘가 속도가 마이너스 2 줄었으면 얘는 플러스 8만큼 증가해야 돼. 4배만큼 증가해야 돼. 그래서 저 녀석의 속도가 8cm/s가 나온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3초일 때 B의 속력은 8cm/s는 맞았고요. 자,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인데, 자, 얘가 보니까 1초 때 충돌을 하고 5초 때 다시 충돌을 하거든. 4초 만에 충돌을 하는데 이거를 4초 동안 얘가 뭐 3cm/s로 4초 동안 간 거랑 8cm/s로 4초 동안 간 거를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물론 계산할 수 있는데 뭐를 보면 좋냐면은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를 봐봐. B가 볼 때는요. B의 내 속도는 마이너스 8이고 A의 속도는 3이거든. 플러스 8, 3이거든. 그러니까 B가 본 A의 속도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5cm/s죠. 그 말인즉슨 B가 봤을 때 A는 나에게 마이너스 5cm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야. 오른쪽 기둥이 가까워지겠죠. 이게 그렇다면은 4초 동안 가까워지니까 이게 상대 속도 5cm/s 곱하기 4초를 하시면은 두 물체가 가까워진 거리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20이 나와요. 그냥. 그래서 L 이 사이 거리는 20이 나오는 거죠. 그냥. 이해 가시죠? B가 이 왼쪽 기둥으로부터 충돌 시점에서 1초 때 충돌하고 B는 가만히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A의 오른쪽 기둥이 1초에 5cm씩 가까워질 거라고 4초 동안. 그래서 이 앞에서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L 거리는 20cm이다. 상대 속도를 쓰면 되겠지. 디귿은 당연히 맞았고요. 디귿은 뭐 문제 방금 몇 번 풀어봐서 알겠지만 똑같이 계속 많이 물어보죠. 그냥 충격량 같냐, 힘 같냐,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봐요. 12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13번은 자 13번은 중요합니다. 별 붙여놔 이거는 13번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문제가 뭐 이거 좀 약간 옛날 형태긴 해요. 상대 속도를 주어주는 경우가 있어. 상대 속도 그냥 아예 대놓고 상대 속도를 주어주지. 근데 우리가 상대 속도 개념이 뭔지 알잖아. 자 보시면요. 처음에 상대 속도가 5였어. B가 정지해 있었대. B가 자, 처음에 B는 정지해 있고요. A는 속도가 5m/s가 나와야겠지. 처음에. 그치? 그래야지 상대 속도 5 나올 거 아니야. B가 정지해 있으니까. 질량 몇 대 몇이냐면은 1대 2죠. 질량 1kg, 얘는 2kg. 질량을 줬어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충돌을 하지. 충돌을 하는데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4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대 속도는 4인데 마이너스 상대 속도는 4인데 크기니까 4겠지. 근데 A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모르지. B가 오른쪽으로 가겠지만 B는 무조건 오른쪽 가겠죠. 왜냐면은 A가 B를 충돌했으니까. 그럼 B의 속도가 얼마로 갈지 모르고 얘가 A가 따라갈지 왼쪽으로 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죠. 이거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런 거는 충돌 후 상대 속도 4만 맞춰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A의 속도를 V라고 놔요. 그럼 B 속도 얼마니? V 플러스 4라고 놓으면 되거든. 그럼 상대 속도 마이너스 4 나오거든 무조건.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지. 충돌 후. 이렇게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 한 놈의 속도를 V로 놓고 그의 V 플러스 4의 값을 놔서 상대 속도만 맞춰놓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운동량이 5였거든 지금. 질량 1kg 속도 5였잖아. 얘는 나중에 충돌 후 A가
질량이 1kg이고 속도가 V입니다. 플러스 운동량 보존되니까 얘는 질량이 2였고 속도는 V 플러스 4가 돼요. 자, 부호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호는 알아서 이 계산 과정에서 같이 함께 포함돼서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5는 V고 얘는 2V지. 3V. 얘가 8이잖아. 넘기면은 마이너스 3이 V가 돼. 3V가 돼. 그래서 얘는 V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m/s로 값이 나와요. 아, 얘는 충돌 후 A는 마이너스 붙은 이유가 뭐야? 왼쪽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1m/s. 그러니까 부호까지 같이 포함돼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그럼 V가 마이너스 1이면은 얘는 얼마냐면 3m/s지. 자, 상대 속도 4 맞죠? 이렇게 되면은. 확인해 볼게. 봐봐. A는요, 5에서 마이너스 1까지 얼마 변했냐면 마이너스 6 변했거든? B는 얼마 변해야 돼? 질량 2배니까. 3만큼 변하죠. 0에서 3m/s로 변하잖아.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는, 자, 만약에 문제에 등장을 하면은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V 놓고 V 플러스 4 놓고 이렇게 푸시면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16번만 좀 풀고 에너지 넘어갈게요. 16번은 작년도 3월 문제였어요. 작년 3월 문제인데 조금 중요한 문제지. 한번 풀어보세요. 16번. 얘들아, 보강은 수요일 2시로 잡을게요. 알겠지? 수요일 2시 잡고 안 되는 친구들은 따로 한번 온라인으로 근데 따로 얘기해 줄게. 일단 수요일 2시로 확정할게요. 시간은. 자, 16번은 이게 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보면은 A가 이렇게 한번 놔볼게. 질량이 M이라고 놓고요. 얘 속도가 V0로 출발을 해서 오는 거야. 그때 B와 C는 B는 질량이 M이고 정지해 있었어, 얘는. 그 다음에 C는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지. C는 질량이 얼마인지 몰라. 라지 M 놔볼게요. 그 다음에 C는 마찬가지로 정지해 있었어. 이렇게. 됐지? 이게 처음의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모든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의 운동량은 보존될 거기 때문에 운동량의 합은 MV0일 거야, 일단. 초기 속도를 V0로 놓는다면은. 자, 충돌 후를 볼게요. 일단 A, B가 충돌을 했어.
A, B가 충돌했더니 A는 속도가 얼마냐면은 V로 바뀌고요. 그지? A의 속도는 V로 바뀌고 B의 속도는 얼마인지 몰라. 라지 V 놓을까 이렇게? 라지 V.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C는 아직까지도 정지하고 있어요. 정지. 자, 따라서 이 이후의 운동량의 합은 MV 플러스 M 라지 V. 이게 같은 거야 전부 다. 됐지?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조건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3S를 줬잖아. 지금 충격량을 3S를 줬기 때문에 B가 얻은 충격량의 변화, 운동량의 변화는 M 라지 V고요. 이건 3S랑 같을 거라는 거죠. 그치? 또는 얘를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넣어도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붙여야겠지. 얘는 MV 마이너스 MV 제로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A는 힘을 왼쪽으로 받았을 거니까 마이너스 S 하면 되겠지. 3S는 어차피 절대값인 거고 그냥 얘는 크기니까 얘는 플러스겠고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후 충돌은 이제 얘가 그냥 그대로 MV로 가죠. 얘는 V로 그냥 가고 얘도 V로 가는데 얘도 V로 가죠 지금. 그러니까 한 덩어리 됐겠지 속도 같으니까. 그러니까 라지 M까지 같이 해서 한 덩어리가 돼서 V로 바뀐다. 마찬가지로 운동량 부조는 똑같이 써주시면 M 합쳐서 2M 플러스 라지 M 속도 V 얘가 같겠죠. 그리고 충돌 과정에서 받은 S는 라지 MV랑 같겠지. 이게 S야. 또는 얘는 뭐랑 같아야 돼? B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을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MV 마이너스 M 라지 V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맞지? 지금 우리가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 보존과 3SS라는 충돌 그 충격량을 가지고 각각의 운동량 변화를 표시한 거야 지금. 이게 이제 B 이거 얘한테는 A고 얘는 B. 얘한테는 이제 이게 B가 되고 얘는 C가 되는 거지. 충돌 과정에서. 마이너스 붙은 이유는 A는 충돌 과정에서 B랑 힘을 왼쪽을 받았을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인 이유는 B가 충돌 과정에서 C로부터 왼쪽으로 힘을 받았을 거니까 얘네들은 각각 플러스겠고 이렇게 놓으시면 되지. 이거 정리하면 되거든. 복잡하죠 되게. 이렇게 푸는 게 정석적인 풀인 거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이거를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 자 보시면은 B를 놓고 봐. B는 충돌 전체 과정에서 A로부터 플러스 3S를 얻었고 충격량을 C로부터는 마이너스 S만큼 얻었거든. 그지? 이게 B가 전체 얻은 충격량이잖아. 곧 B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을 거니까 그 크기는 M 스몰 V가 돼요. 맞지? MV 되잖아 나중에. 맞지? ES가 MV가 되거든 그냥. ES가 MV가 되면서 동시에 C는 플러스 S를 얻었고요. B로부터 그 크기는 라지 M 스몰 V가 돼. 그렇지 않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잘 보세요. 라지 M 스몰 V가 됐어. C는 플러스 S 얻어가지고 따라서 자 봐. 여기가 ES잖아. MV고 얘가 S 라지 MV니까 라지 M이 얼마냐면 2분의 1M이야. 그지? ES가 스몰 MV고 S가 라지 MV니까 라지 M은 2분의 1 MV죠. 그러면은 얘의 질량이 얼마냐면은 2분의 1 M이 되면서 잘 봐.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로 바뀌냐면은 2분의 5 MV가 되고 그게 처음 운동량과 같아야 되니까 V0는 2분의 5V가 되는 거야. 맞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문제가 빠르게 풀리죠. 됐지? 다시 한번 볼게. 자, B가 전체 충돌 과정에서 얻어낸 충격량, 받은 충격량은 플러스 3S 마이너스 S야. ES만큼 받았어. 그랬더니 그 변화량이 0에서 MV로 가요. ES는 MV. 그 다음에 C는 S 얻어서 라지 MV 됐어.
그래서 라지 M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의 그 보존 관계를 써서 전체 질량 2분의 5M V니까 얘는 M 2분의 5V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결할 거예요, 저게.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충돌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운동량 보존 주고받은 충격량 크기를 나열해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면은 좀 이제 생각을 좀 더 해봤을 때 이렇게 전체 충격량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16번까지 문제였고요. 이제 운동량 충격량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48페이지 일과 에너지로. 자, 여기도 개념을 빠르게 하고 일과 에너지 사실 익숙하죠. 저희가 중학교 때도 배웠던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보통 과학에서 말하는 일 뭐 해가지고 이게 뭐 예전에 운동 에너지도 배웠고 다 중학교 때 정리를 한 번씩쯤은 뭐 해봤을 내용인데 개념은 되게 쉬워. 개념은 되게 쉬운데 이제 문제가 어렵죠, 이게.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들은 전부 다 벡터였어요. 거의 다. 그지? 속도라든지 변이,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전부 다 벡터거든. 근데 특징이 있지. 이 단원명은 일과 에너지고요. 일은 W라고 쓰고 힘 곱하기 거리로 쓰는데 얘의 특징은 스칼라야. 에너지는요. 단위가 줄이거든. 에너지는 스칼라 물리량이에요. 일도 마찬가지고 얘는 방향이 없어. 정확하게 수학적인 의미를 보면은 요 곱하기가 사실 얘가 이제 F가 벡터거든? 힘? 그 다음에 S도 벡터예요, 변이. 이게 F 도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수학적인 개념으로 내적이라 그래요. 그지? 이너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곱하기를 이제 내적 개념으로 쓰는 거고 이 결과물은 스칼라야. 그래서 원래는 벡터랑 벡터랑 곱하면은 벡터가 나와야 되거든?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이 제거되면서 스칼라 성분만 남아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수학적으로 내적이라고 하고 코사인 세타가 붙어요. 항상. 이제 스칼라가 되고. 그런 곱하기를 우리가 내적이라고 해요. 나중에 수학에서도 배울 수 있는 내용이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제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일단 벡터이기 때문에 원래는 방향이 일치가 돼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 방향이 생겨야 되고요. 이때 말하는 요 힘은 알자 힘이 되는 거고. 그래서 W는 F 곱하기 S, F 도트 S가 바로 E의 크기를 나타내는,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식이고 저거밖에 안 쓰죠. 사실 거의 모든 문제들은 저 개념을 쓰게 돼요. 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력이 이제 힘이 이렇게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주는 경우 요 경우만 좀 주의하시면 되죠. 이 힘은 사실 뭐 이것도 문제 나오진 않는데 잘 이동하는 거리가 이쪽으로 S만큼 생길 거기 때문에 이때 이 힘을 두 가지 성분으로 분해해 주셔야 된다. 요 성분과 요 성분으로 두 개를 분해해 주시고 얘를 F 코사인 세타라고 하고 얘를 F 사인 세타라고 이 각도를 세타라고 놓는다면은 분해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한 일량의 크기는 요 F 코사인 세타와 요 S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사인 성분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힘이 수직이 되면 일의 양이 0이 되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뭐 내용들이 쭉 정리가 돼 있는데 그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넓이가 한 일의 양이다라는 걸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얘가 이런 경우가 있어. 오른쪽으로 F만큼 힘을 줬는데 만약에 바닥에 마찰력이 작용해서
이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F라는 힘의 크기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이때 이동하는 거리가 S만큼 생겼다고 한다면 이동하는 거리가 자 문제가 생기죠. 마이너스 F 곱하기 S라는 그 일이 하나가 생겨. 자 이거는 코사인 180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 이동 거리는 오른쪽으로 S만큼 생겼는데 힘의 방향이 180도가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돼버려. 얘는 지금 뭐냐면은 그 이렇게 따져야 돼요. 첫 번째는 F 곱하기 S만큼의 일을 하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마이너스 F 곱하기 S만큼의 일. 근데 얘는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버려요. 자, 근데 일은 스칼라기 때문에 부호를 계산하지 않는다 그랬지. 부호가 필요 없다 그랬어.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는 뭐냐면 그러면은 그 스칼라의 감소를 얘기하죠. 크기 감소. 얘는 일의 감소를 얘기하는 거. 얘를 증가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플러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자, 여기서 스칼라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를 쓰지 않지만 원래 근데 우리가 구분하자면은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를 음의 1이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감소를 얘기한다. 크기의 감소. 그래서 음의 1 개념과 양의 1 개념이 따로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이게 필요하고요. 음의 1은 결국 뭘 얘기하니? 크기의 감소. 뭐의 크기의 감소를 얘기해? 에너지의 크기 감소를 얘기하죠. 에너지. 자, 우리 1과 에너지는 에너지를 다루기 위한 거야, 지금. 자, 에너지라는 건 정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1과 기본적으로 같은 값이에요. 같은 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배우는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역학을 다루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를 배우고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라는 개념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값이죠.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값이야. 힘에 대해서.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아까도 살짝 얘기가 나왔었는데 운동 에너지는 2K라고 쓰고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이 돼요. 자, 왜 2K를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했냐면은 왜 정리했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물체에게 질량이 m인 물체가 있고요. 바닥에 마찰력 무시하고 얘가 처음에 정지해 있었는데 이 물체에게 오른쪽으로 힘을 줘서 이동하는 거리를 S만큼 만들어줬어. 그러면서 얘는 자연스럽게 가속도가 생기고 속도가 증가하겠죠.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얘가 지금. 그럼 얘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속도도 증가하고 가속도가 일정하게 생기고 이동거리도 생기고 막 이게 변한단 말이야. 그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운동하고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얘가 운동을 시작함으로써 다른 물체를 쳐서 이동시킬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땅에 떨어지면서 충격을 가해가지고 어떤 물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물체는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다른 물체에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식을 이렇게 쓰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첫 시간에 했었던 거 맞지? 이런 등가속도 운동 공식상에서 A 대신에 N분의 F를 써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시면은 N분의 F가 2가 붙고 여기가 S가 붙잖아. 근데 이 중에서 그 F 곱하기 S만 남겨놓는 거지. 그래서 다시 정리하시면은 F 곱하기 S는 나머지 N분의 1을 넘겨와서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으로 식을 만들어 주죠. 이때 F는 당연히 R자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자, 그래서 왼쪽 항을 W라고 하죠.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얘를 W라고 하고 여기는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즉 델타 2K가 되는 거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게 사실 단데, 이게 거의 단데 W는 델타 2K라는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W는 델타 2K.
자, 근데 이제 어차피 얘가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이거 지워지잖아.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크기를 뭐라고 하자고? 운동 에너지라고 하자고. 운동 에너지 식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2분의 mv 제곱으로. 외우셔야겠죠, 당연히. 단위는 줄이겠고. 자, 이게 내가 설명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이게. 이 역학적 에너지를 풀 때 우리가 뭐 역학적 에너지 보시면은 뭐 2분의 mv 제곱도 있고 mgh도 있고 막 여러 개 있잖아. 근데 그런 거를 잘 쓰진 않을 거거든. 내가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진 않을 거고 다 이거 가지고 쓸 거야. 어떻게 쓸 거냐면은 W를 F 곱하기 S로 쓰는데 F는 R자 힘이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갖다 어떻게 놓을 거냐면은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 W 자리에 F 자리에 MA를 쓸 거야. 곱하기 S.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MA 곱하기 S는 델타 EK.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죠. R자 힘이라는 개념은요, 사실 이 MA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자기 질량, 자기 가속도를 곱해줘서 거기다 간거리를 곱하면은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E를 표현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운동하든지 포텐셜 하든지 다 할 거라고. 기본적으로 포텐셜이란 개념은 너희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개념이야. 없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포텐셜은 다 운동으로만 보시면 돼. 운동으로. 근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포텐셜이 생기는 거거든. 자, 그래서 1 에너지 정리라고 해서 얘는 R자 힘이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R자 힘이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요. 무조건 1은 에너지로 보시면 돼. 요거는. 자, 그래서 그 포텐셜을 사실 되게 간단하죠. 개념 자체는. 이제 포텐셜 개념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탄성 포텐셜 개념을 할 거거든. 오늘은 안 할 거고.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이 역학적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에 대한 정의, 그리고 W는 델타 EK. 요걸 이제 우선적으로 하시고, W가 R자 힘이 한 일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내가 고3 애들도 그렇고 막 여러 진짜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 요거. 근데 이제 대다수 아이들이 그래도 실제로 못 써요, 이거를. 그러니까 말로 표현해 주면은 R자 힘이 한 일이야. 그지? R자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이게. 이게 이렇게 말로 계속해서 좀 인지를 해 놓으시고 이거를 써야 되는데 실제로 가장 못 쓰는 것 중에 하나야. R자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 이거를. 근데 내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테니까 정말 중요하게 이거를 받아들이셔서 역학적 에너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 역학적 에너지 막 하면은 우리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 쓰고 플러스 얘는 포텐셜 mgh라고 하잖아, 보통. 이게 항상 같으니까 보존되고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mgh 이거 갖다 문제 푸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저걸 실제로 저렇게 쓰는 경우는 없어. 문제 풀 때는 저 안 써요, 잘. 저런 개념을 쓰지는 않아. 저런 공식을 쓰지 않죠. 개념적으로 문제 푸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이해, 특히 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좀 자세하게 좀 해놓읍시다, 이거를. 자, 그리고 이제 중력 포텐셜을 볼게요. 50페이지야. 자, 물체가 기준 위치에 다른 위치에 가질 때 가지는 에너지, 기준 위치에서 벗어났을 때 가지는 에너지의 크기인데 얘를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포텐셜 에너지라는 개념은 이제 기대값이잖아, 기대값. 그지? 근데 원래는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EK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운동 에너지랑 똑같은 개념이야, 포텐셜은. 다만 운동을 못할 뿐이지.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어떤 물체에게, 질량이 m인 물체에게 오른쪽으로 힘 줘가지고 이동거리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 물체는 F 곱하기 S만큼 E를 받았을 것이고, 운동을 시작해서 질량 m짜리가 속도 V 가지고 EK를 가지고 가겠지, 그냥. EK가 생겨요. 문제 없잖아, 이거는. 이런 상황은 당연한 건데 이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지. 내가 물체에게 힘을 위쪽으로 F만큼 주고 이동거리를 위쪽으로 H만큼 올려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질량 m짜리한테. 자, 나는 물체에게 힘을 F 곱하기 H만큼 줬어. 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만 일을 한 게 아니라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면서 중력은 마이너스 방향, 올라가는 방향 플러스 기준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럼 중력은, 잘 봐. 중력은 실제로 음의 일을 해요. 마이너스 mgh. 중력은 음의 일을 한 거야. 그럼 내가 원래 한 일은 얼만데? F 곱하기 h. 이거는 원래 뭐가 됐어야 돼? 델타 EK가 생겼어야 되잖아. 내가 원래 일을 하면은 운동요리가 생겼어야 되거든. 근데 중력이 마이너스 2를 해버리면서 마이너스 mg 곱하기 h만큼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지 못하게 만들어줘.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수평적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연직 방향에, 연직이라는 건 지구 중심 방향 얘기하는 거다. 중력작용 방향이야. 중력작용 방향. 이런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면은 반드시 중력이 들어가서 중력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운동에너지 변화를 제대로 얻어내지 못해요. 계산을 못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이죠. 보완점이죠. 일종의. 그래서 포텐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증가했어야 할 운동 에너지인데 이거를 중력 때문에 중력이 일을 가져가서, 에너지를 가져가서 음의 일을 해서 그만큼 이제 EK가 감소하는 거죠. 얘는 원래 증가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 바로 중력이 한 일이야. 그리고 이 EK 감소의 일은요, 반드시 이 물체가 처음 위치로 돌아올 때 반드시 중력이 다시 한번 플러스 mg 곱하기 h에 일을 해주거든. 이번엔 양의 일이죠. 그럼 이제 EK는 증가해야 돼. 이런 경우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되게 짜증나게. 이게 복잡해지죠. 그래서 자, 중력은 내가 그냥 힘줘서 이동거리 만들어준 것만큼 에너지를 증가시키지 못하고 반드시 에너지를 가져갈 거야. 이 연직 방향에 대해서. 하지만 내려올 땐 또 돌려줘요. 올라갈 땐 가져가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에너지, 변화되는 운동 에너지를 요거 합쳐가지고 우린 그냥 단순하게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크기 당연히 어떻게 구하겠니? 중력이 한 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mg 곱하기 h로 계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하는 건 결국 힘 곱하기 거리거든. 힘 곱하기 거리인데 이 a 자리에다가 r자임 자리에다 뭐 쓰면 되는 거야? g 쓰면 돼요. 그냥 중력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mgh, 이거는 mah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차이가 딱 두 가지 정도만 나는 거야. 잘 생각하셔야 돼. 여기 안에 g가 들어있습니다. g, 중력 가속도. 이 안에는 그냥 일반 가속도가 들어있고 그 물체 r자임 가속도. 차이가 좀 있어요. 이렇게. 그 내용은 간단해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야. 사실. 내가 말로 막 되게 주장창 써놨는데 사실 별 내용은 아니지. 그 예를 들어서 질량이 2kg짜리 물체를 내가 여기다 20N의 힘으로 당겨서 이 높이를 h를 5m까지 끌어올렸어. 이렇게. 그럼 이게 20N 주면은 등속도 운동하거든. 얘가. 그러면은 내가 한 일은 얼마니? 내가 한 일은 20 곱하기 5거든. 100줄이에요. 하지만 나만 일한 게 아니거든.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해서 중력은 마이너스 20N 작용하거든.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0 곱하기 5니까 마이너스 100줄이야. 그럼 원래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100줄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었어야 되는데 그 중력이 같이 마이너스 2를 해줌으로써 합쳐서 델타 EK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냥. 대신에 중력은 내가 이 물체를 놔버렸을 때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돌아오는 힘이 다시 한번 일을 하는데 그때는 플러스 20N으로 일하지. 이제 같은 방향, 내려오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니까 이번에는 플러스 100줄이거든. 따라서 EK가 생겨버려. 얼마로? 100줄로. 그 100줄은 언제 나왔었어야 돼 원래? 내가 실제로 일을 했었을 때 나왔었어야 돼. 근데 그때 안 나와요. 왜?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져갔다고 하지만 다시 돌려줄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좀 좋게 포장해서 잠재시켰다는 말을 쓰게 되는 거야. 중력은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잠재시켜요. 그러니까 너희가 포텐셜이라는 개념은 EK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EK가 아니라 잠재된 EK. 언젠가 돌아올 EK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중력이 한 일. 그래서 자, 다시 이게 좀 약간 그런 생각하면 돼요. 약간 시간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차가 아니고 위치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 생겼어야 될 100줄이 여기서 생기지 않고 어디 생겨? 처음 위치로 돌아올 때. 이때 차이 딱 하나야. 원래 가졌어야 될 에너지 100줄은 그때 안 생기고 중력 때문에 가져갔다가 돌아오면서 생긴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100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100줄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무리하시면은 중력 같은 애들 있잖아.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켜요. 이게 이제 결론이죠. 중력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켜요. 왜냐면은 역학적 에너지라는 개념이 뭐냐면 EK와 EP의 합이거든. 이게 역학적 에너지거든. 근데 중력은요. 운동 에너지가 원래 생겼어야 될 거를 포텐셜로 만들어준단 말이야. 다시 그리고 돌려줘요. 그러면서 포텐셜과 운동 에너지 서로 전환을 만들어주거든. 중력 자체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만약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포텐셜은 감소하고요. 만약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 포텐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보존되죠. 역학적 에너지는. 개념적으로 정리해 놓으시면은 이게 결론이지 사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우리가 일에 대해서 정리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알짜 힘이 한 일. 알짜 힘이 한 일은 델타 EK구나. 운동 에너지. 알짜 힘을 내가 계속해서 MA라고 표시를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고 계셔야 돼요. 알짜 힘은 MA입니다. MA 곱하기 S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mg 곱하기 S. 이게 이제 중력이 한 일이죠. 질량에다 자기 중력 가수도만 곱하면 돼요. 그냥. 중력이 한 일은 뭐야? EP. EP인데 사실은 이게 델타 EK죠. 같은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생겼어야 될 에너지, 중력이 가져갔던 에너지, 돌려줄 에너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중력 같은 경우는 이 중력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중력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켜. 그러니까 이걸 갖다 놓는 거야. 이렇게 이 둘을. 왜냐면은 중력에 의해서 EK가 증가하면은 EP가 감소할 것이고 EK가 감소하면은 EP는 증가할 것이거든. 무조건. 따라서 제일 많이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내용이 중력만 작용하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보존된다. 다음 시간에 보존력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거 한번 더 정리할게. 일단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은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요 둘을 서로 같다라고 놓으시면 돼요. EK랑 EP를 구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구분하지 마세요. EK는 무조건 우리가 머릿속에 EK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생각이 들어있고 포텐셜 에너지 EP는 mgh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있거든. 이거 구분할 필요 전혀 없어. 자, 됐죠? 문제를 자 봅시다. 이 개념이 좀 다 끝까지 못 나가는데 일단 문제 몇 개만 풀고 해볼게. 일단 얘들아 저 5번을 먼저 볼게. 순서가 좀 뒤집어져 있는데 59페이지 5번. 자, 이거는 이제 포텐셜이 없습니다. 지금에는. 그림은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A, B, C는 운동 경로상에 있고 A, B, B, C, C, D 사이의 거리가 2L, L, 3L이래. 거리를 줬죠. EL, L, 3L이야. 자,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의 4분의 5배이다. B고 C인데 얘가 4분의 5배래. A고 D고. 속력이 D에서가 A에서 몇 배니? 라고 물어봤잖아, 속력을. 자, 우리가 이제부터 다루는 문제들은요, 에너지 문제들은 보통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들은 시간이 보통 없어요. 그지? 시간이 없고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줘. 몇 미터 후, 몇 L 갔을 때,
이런 얘기들을 주거든 주로. 이제부터 시간이 등장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고 시간이 등장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야. 그에 대한 유형들은 다음 주에 정리할게요. 사실 정리를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시간이 관계 좀 모자라니까 시간이 없는 문제들 거리만 줬어요. 그 외에는 무슨 운동하냐면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하잖아. 자,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잖아 지금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MA 곱하기 S는 델타 EK를 쓰거든. 근데 M도 일정하고 A도 일정하면은 거리비가 곧 에너지 B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4분의 5배면은 얘를 4E라고 놓을게요. 운동 에너지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5E가 되는 거야. 맞지? 4대 5니까. 자, 그러면은 잘 봐. F 곱하기 L 했더니 얘가 플러스 2 증가한 거거든, 지금 에너지가. F 곱하기 L만큼 일했더니 플러스 2 증가한 거래. 그럼 2L만큼 이동했을 때 얼마 증가한 거니? 플러스 2 증가한 거죠. 여기는 얼마 증가해야 돼? 플러스 3이 증가하겠지. 따라서 여기서의 에너지는 2E가 되고요. 여기서의 에너지는 8E가 돼야 돼. 5E에 3이 더해서 8E. 4E에서 2E 빠지니까 2E.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지. 그래서 2E 대 8E가 나와요. 에너지 B가. 그럼 운동 에너지라는 건 2분의 1 mv 제곱인데 m이 일정하면 속력 제곱의 에너지거든. 속력 제곱의 에너지 차이니까 얘가 1대 4면은 속력 차이는 1대 2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를 있잖아.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4분의 5배 2K 주는 걸 이걸 2분의 1 mv 제곱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복잡해지는 거야. 문제들이. 여기 뭐 속력을 V 놓고서는 이거 쓸 수 있거든. 이런 거 많이 해요. 애들이 제일 이거 많이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 많이 써요. 이거 써가지고 요 BC 속력 차이를 구하든지 아니 A나 뭐 B 또는 A나 C의 속력 차이를 제곱 차이를 구해서 A가 어차피 일정하니까 S에 대해서 3L, 2L, 뭐 L 놓고서는 푼단 말이야. 보통 복잡해져요. 이러면 가장 좋은 거는 에너지를 2라고 놓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이거는 서로 같은 거로 보시고 둘은. 자, 앞장 넘어가 볼게요, 얘들아. 1번 풀게요. 1번. 자, 이건 제 중력 포텐셜 나오거든. 1번이야. 속력이 V제로 출발하는데 높이가 H거든. 여기 어디선가 속력은 2V제로래요. 다 내려와서니 속력이 3V제로가 돼. 자, 이게 이제 보시면은 요 높이를 물어봤거든. 이 높이 라지 H라고 해볼게. 그럼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렇게도 많이 나요. 얘네들은 지금 중력 말고는 없잖아. 맞지? 작용하는 힘이 중력 말고 없잖아. 전체 과정에서. 그럼 중력만 작용하니까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야. 됐죠? 여기까지도 이해 가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은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포텐셜은 mg h가 돼요. 그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면은 여기서는 2분의 1 m 속도가 2v니까 4v 제로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mg 라지 h가 될 거고. 또 여기 와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이 보존될 거니까 2분의 1 m 9v 제로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포텐셜은 0이 되는 거야. 맞지? 요 세 개가 같은 거야 다.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서로 같아요. 라고 해서 정리하시면 되죠. 이 두 개를 연립한 다음에 다시 얘랑 연립하면 되잖아. 맞지?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보통 이렇게 푸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 MJH랑
mv 제곱 꼴을 잘 안 쓰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얘를 갖다가 v0일 때 운동 에너지를 2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2v0면 4e가 돼요. 운동 에너지가 3v0면 9e가 돼. 맞지? 어차피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개념이라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은 거니까 포텐셜이 0이거든 여기는. 근데 얘가 9e인 거야. 이게 역학적 에너지죠. 그잖아. 이렇게 쓴 거잖아. 그러니까 식을 나열하지 말고 이렇게 B를 보통 놓게 되는 거야. 에너지 B를. 그럼 얘가 9e잖아. 역학적 에너지가. 그럼 여기도 역학적 에너지가 9e거든요. 그러니까 높이가 얼마가 돼? 포텐셜이 8e가 돼. 이 MGH는 8이에요 그냥. 얘는 얼마가 되니? 5e가 될 거야. 높이가. 답은 얼마야? 8분의 5h예요 그냥. 맞지? 이렇게 푸시는 게 제일 좋지. 대부분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건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 우리가 얘가 등가속도 운동하잖아. 얘가 등가속도 운동하면 요 변이비가 몇 대 몇인지 알아?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V, 2V, 3V면은 같은 시간 간격이죠. 얘가 변이가 3대 5거든 지금. 맞지? 13579 쓰면은 우리가 처음에 얘 분명히 어디선가 0으로 출발해가지고 1로 갔을 거야. 이렇게 1, 3, 5 해서 떨어질 거라고 여기까지. 그럼 이게 8대 5거든 전체가.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이거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35가 막 눈에 잘 보이는 상태면은 얘가 속도가 V, 2V, 3V면 변이비가 3대 5구나라는 걸 바로 캐치해서 8분의 5h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하나 하는 거랑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랑은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지. 근데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니까 이게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두 물체, 세 물체가 연결된 상태로 장력 나오고 중간에 실 끊어지고 이런 식으로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나오면은 이런 계산들이 만만치가 않을 거야. 그때는 이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푸는 거라고. 자, 마지막 우리 2번까지만 풀고 정리할게요. 2번. 똑같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겠지. 여기다 써놓으시면 돼요. 중력만 작용합니다. 자, 중력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수레가 뭐 2V란 속력하고 여기서 V란 속력하는데 높이가 H, 높이가 2H, 여기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 정지한대. 높이 라지 H 할게요. 이렇게. 사실 이것도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은 2분의 1 M 4V 제곱 플러스 MGH는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EMGH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MG 라지 H 이렇게 쓰거든? 이거랑 똑같이 썼죠 지금. 결국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중력만 작용했으니까 그래.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다. 우리가 문제 풀 때 너네가 이런 걸 캐치하고 들어가야 돼요. 얘는 지금 전체 과정상에서 중력 말고의 힘은 없어. 그럼 중력은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기 때문에 EK를 증가시켰다면은 EP가 감소해야 되고 그만큼 EK가 감소했다면은 그만큼 무조건 EP가 증가해야 돼.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데 연립해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을게요. 봐봐. 얘를 4이라고 놓으시면 얘는 2가 되지. 자, 그러면은 여기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높이가 여기서 h만큼 증가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3이가 됐지. 그치? 요 h, 그러니까 즉 mgh를 증가하는 과정상에서 마이너스 3이만큼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mgh는 3이에요. 그냥 크기가. 그럼 이 mgh의 포텐셜을 뭐라고 넣을 수 있냐면은 3이라고 넣을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가 돼? 7이가 돼요. 그럼 여기 역학적 에너지 얼마 되는데? 7이지.
MGH가 3이니까 MG 라지 H가 7이면은 H는 3분의 7 H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속력 가지고 에너지 B를 만들어서 어차피 질량이 M으로 같으니까 질량이 M으로 같다면은 속력의 제곱이 곧 에너지야. 그지? EK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요. 항상. 그러니까 에너지 B를 4대 1로 놓고 4대 2로 놓고 그 차이를 가지고 MGH로 포텐셜을 만들어서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 요게 이제 2가지 정도를 연습을 했던 거고. 자, 그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문제를 풀 건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를 다음 주에 3시간 내내 풀어도 사실 모자라요, 시간이. 그리고 탄성 포텐셜도 못 풀 거야, 아마. 다음 주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풀이 하고 탄성 포텐셜 개념 설명하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숙제는 앞에 이 교재는 너네가 지금 역학적 에너지를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그 끝까지 다 풀어오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얘들아 1번만 풀게요. 1번. 교재 1번. 그러니까 숙제를 또 페이지 적어줄게. 근데 약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거. 67페이지까지 해보자. 교재는 01번은 67페이지까지 하나랑 뒷부분 끝까지 다 할까? 좀 많은가? 교재 1번 뒷부분 끝까지 다 해보자. 끝까지. 교재 1번의 뒷부분 문제만 안 풀면 돼요. 요 뒤에 것만. 이 사이 거는 문제가 어려운 거라서 내가 이제 나랑 같이 풀 거고 이 뒷부분은 어려워요, 문제가. 그러니까 요 67페이지까지 있는 문제만 좀 풀어오시면 되겠고 이거 1번 끝까지 다 해오고 2번 교재는 운동량, 충격량까지 해오면 되니까 얼마 안 되겠네. 37페이지 까지랑 (113페이지) 까지만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그리고 03 교재 가져오시고 자, 보강은 수요일날 2시에 할 거고 수요일 2시에 잊지 마시고 오시고 그 문자 나갈게 따로 문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답장을 나한테 주세요. 보강 못 오는 친구 반드시 그 답장을 주셔가지고 보강 못 오면은 따로 어떻게 뭐 개별적으로 하든지 그런 그 처리를 좀 해보게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보강은 그냥 따로 문풀 보강이니까 질의응답 문풀 보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재시험 대상자는 따로 문자가 따로 표시가 돼서 나가니까 그 대상자는 재시험을 보러 오셔야 돼요. 시험에 대해서 아시겠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